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뭐 집중력도 높아지고 인지 기능도 높아져서 뭐 노인들의 인지 기능 퇴화라든가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두드리고 네. 뭐 비비고 두드리고 하는 뭐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면 뇌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내 생활 환경 속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브레인셀럽 운동과 뇌 2부에서는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신체 나이를 알아보는 테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쉽게 우리 몸의 무의식적인 질, 또 어떤 뇌의 질을 평가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도구 없이? 도구 없이. 그러니까 눈 뜨고 외발서기, 눈 감고 외발서기라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하는데요. 보통 나이가 한 40대가 지나면은 눈 감고 20초 이상은 버틸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70대, 80세가 되면은 뭐 이제 뭐 10초, 8초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젊을수록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신체 나이 테스트에서 말씀하신 이 균형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두드러진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은 이 균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이 하체의 근력 감소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관절 부분에 이 고유 수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금방출하는 거 있는데 아주 미세한 그 근육 세포 하나하나에 신경들이 이렇게 둘둘둘둘 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을 딱 마주치기만 하더라도 내가 올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짐에 민감한 신경들이 우리 온몸의 근육 단위를 이렇게 통제를 하고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척수를 통해서 소뇌와 연결이 되면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뇌와 신체의 어떤 신경의 그런 소통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 감고 애발석입니다. 방송 보시는 여러분, 신체 나이 체크해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자신의 나이보다 어떻게 시간이 많으신지 아니면 적으셨습니까? 우리가 운동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보통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적절하게 어떤 운동이 그 연령이나 그 상태에 맞게 도움이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해질 것 같은데요. 운동은 뭔가 정형화된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박동이 돼야만이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우리 혈관에 혈액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항상 세포 속으로 이런 영양분과 산소가 자주 공급되고 노폐물은 빠져나오고 이러한 순환 과정을 많이 거치는 이런 운동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산소 운동보다는 이 유산소 운동이 사실은 우리 생활 습관병, 우리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권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미국의 그 잭 부시라는 그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가 산화질소 덤프 운동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여러 연구들에서 그 효과를 검증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Quads engaged. 1, 2, 3, 4, 5, 6, 7, 8, 9, 10. And then you're going to go to the arms, 90 degrees. That's 3, 4, 5, 6, 7, 8, 9, and 10.
Then you go big circle. Click at the top, click at the bottom. 3, 4, 5, 6, 7, 8, 9, 10. Straight over the head. 1, 2, 3, 4, 5, 6, 7, 8, 9, and 10. You're doing great. 이거를 직접 해보게 되면은 호흡이 정말 많이 가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운동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속도만 좀 느리지. 그래서 이걸 제가 많이 권장을 해 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어떤 네, 건가요? 산화질소라는 것은 정확하게 23년 전에 루이스 이그나로라는 박사가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확장하기 전에 어떤 기체 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체 분자가 산화질소였습니다. 기체예요. 이런 산화질소가 많이 나와서 혈관을 자꾸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생활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전체적인 이런 혈관 건강, 우리 뇌 건강을 이룰 수가 있고, 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뭐 집중력도 높아지고 인지 기능도 높아져서 뭐 노인들의 인지 기능 퇴화라든가 얼마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산화질소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확 와닿는데요. 예. 뇌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추천하실 만한 운동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을 할 때도 그냥 반복적으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보다 빠르게 걷기 3분, 그 다음에 가볍게 조깅하기 한 1분, 중간중간에 강도가 다른 운동을 이렇게 섞어서 하면 효과가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하면서도 뒤로 걷기, 앞으로 걷기, 또는 손으로 체조를 하셔도 좋아요. 한쪽 뭐 손가락이 이렇게 양쪽으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든가, 손의 어떤 움직임을 함께 하면서 걷는 방법도 인지 기능에 굉장히, 유산소 운동과 뇌 좌우뇌의 어떤 활동성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우뇌를 자극할 수 있는 운동을 이렇게 뇌체조라 하거든요. 네. 두드리고, 네. 뭐 비비고 두드리고 하는 뭐 이런 거. 또 반대로 예를 들어 왼손이 항상 이기는 가위바위보, 가위, 그 다음에 뭐 바위. 근데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해주시면 뇌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가 뇌가 뭐 어쨌든 청소년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 이렇게 이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뇌 건강을 위해서 사실 또 연령대별로 운동도 적합한 운동이 다를 것 같은데, 연령대별 운동에 대한 가이드.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신체적인 활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또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좀 모험적인 운동, 뭐 상당히 목표를 세우고 모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도전해보는 이런 운동이 20대 때에는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30대 정도 되면 많이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가족이 생기고 굉장히 바빠지게 됩니다. 운동을 하라고 그래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고강도 운동, 100m 정도를 뭐 뛴다거나, 한 5분 정도를 빠르게 걷고 뛴다거나,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순환해서 한 4, 5분 뛴다거나, 이런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뭐 중고강도 운동 위주로 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도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대 정도가 되면은, 이때는 근육량이 줄어들고 지방이 조금씩 증가하는 시기가 이 40대예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여러 가지 그 대사성 질환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는 게 40대부터거든요.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을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대사 활동,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운동, 3에서 한 5일 정도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규칙적으로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떤 생활 습관병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때에는 40대부터 근력이 점점 이게 약화가 되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폐경기에 노출될 때가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뼈가 튼튼해져야 될 필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량 운동을 통해서 뼈에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거, 나의 체중을 이용해서 걷기라든가 뭐 이런 운동을 하는 거, 스쿼트를 한다거나 더 이게 단련이 되게 되면은 아령이라든가 어떤 바를 짊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런 운동 아주 특히 이런 우리 이 대퇴골이라든가 허리, 하체의 뼈를 골밀도를 아주 높여주는 좋은 중량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골다공증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량 운동의 비중을 유산소 운동보다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게 50대 때에는 여성들의 운동 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고, 남성들은 이때 이제 그 신진대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각종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이 많이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심폐의 어떤 지구력과 관련된 운동, 그러니까 뭐 등산을 한다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빨리 걷는다거나 이런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고 어떤 대사성 질환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60대가 되면은 노쇠, 근감소증이 이제 현저하게 일어나서 20대에 비해서 한 30% 이상 근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60세 이상이 되면은 남녀 할 것 없이 이 근력 유지에 굉장히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보다는 노인들에게는 이러한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함께 해 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이런 인지기능과 이 다리 근육과의 이제 연구에서도 보면은 다리 근력이 튼튼할수록 우리 인지기능도 매우 좋아지기 때문에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 근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 노인들의 건강이라는 것은 자립할 수 있는 그 보행 능력, 즉 근육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주셨던 이 근력 운동, 특히 이제 40대 이상부터는 또 근력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위부터, 어떤 순서,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꼭 40대부터 근력 운동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젊은 아이들, 학생들도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근육을 많이 늘리고 근육의 질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부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우리 하체의 다리 이 앞쪽 부분에 이걸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체 밑으로 한 50에서 60%의 근육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근육은 대흉근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업을 하게 되면은 대흉근이 단련이 되고, 이두박근보다는 이 삼두박근, 이 이두박근보다는 삼두박근이 훨씬 큰 근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근력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큰 근육, 대근이라고 합니다. 큰 근육부터 순서대로 단련시키고 근육의 어떤 질량을 키우거나 근육의 질을 좋게 만드는 이런 운동 순서로 해 나가고, 뭐 아령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라든가 이런 운동들은 대근 운동을 충분히 한 다음에 어떤 쉴 때 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것부터 세밀한 작은 것 쪽으로. 네.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운동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누어서 또 많이 또 듣고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이 사실은 또 늘 고민이지만 이 사실은 실천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다가 또 금세 작심삼일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의지가 사실은
그만큼 따라가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하면 이 운동을 꾸준히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인데 교수님은 늘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잘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운동은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내 어떤 생활 습관 패턴 안에서 뭔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습관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이제 운동을 안 하면 이상해, 내가. 그걸 빼먹으면은 밥을 안 먹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계획을 딱 세웠어요. 하루에 100개, 스쿼트 100개. 그러니까 한 20회를 1세트로 정확한 동작을 통해서 20회를 하고,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또 20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꺼번에 100개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절반 나눠서 할 때도 있어요. 오전에 50회, 오후에 50회.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에 100개는 채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운 습관부터 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 생활 환경 속에서 꼭 실천할 수 있는,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하고 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기반의 운동하는 뇌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고 운동, 뇌, 그리고 뇌교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은 브레인셀럽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셀럽은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를 뇌와 연결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산화질소 덤프 운동의 원리는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입니다. 그러면은 혈관이 확장되면은 우리의 산소나 영양소가 온몸에 잘 전달이 되고 우리 뇌 혈관까지 건강해질 수가 있겠죠.